지금 절박하니까 공자도 모셔오고 샤머니즘도 하고 번뇌를 이제 감추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하나님도 좀 찾고 이 친구한테는 내가 줘도 되겠다 라고 했던 애한테는 줬어요. 걔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지? 그 세계사는 사실 정해진 텍스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면은 많은 책을 다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특히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저는 그거를 제가 다 정리를 했거든요. 25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PDF로 딱 만들어갖고 이제 뭐 태블릿이나 이런 데 넣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보고. 아니 근데 면접 때 그 태블릿 PC가 갖고 있던데 한 번도 안 보던 왜냐면 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품짝이 많네. 저 워드로 좀 정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 정리하던 거에 그냥 수기로 다 썼어요. 저한테 다시 돌아오더니 워드로 다시 정리해서 달라고.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공부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뭐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공부한 건 그렇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데 모아서 자기의 걸로 만들려면은 그런 걸 받아서 외우기보다는 자기가 그걸 다 직접 읽어보고 아 이거는 필요 없겠다, 이 내용은 필요 없겠다, 아니면 이거는 꼭 내가 넣어야겠다. 세 분은 다른 분이 공부한 거 자료 안 받으실까요? 물론 받았죠. 나 안 받았어. 저는 그냥 안 받았는데. 좀 안 친해도 딱 합격했는 그 순간에 기분이 너무 좋으실 거기 때문에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탄간으로 그냥 이거.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더 취한 다음에 저기 그 혹시 뭐 그런 걸 하면 그때 다 줘요. 대부분 그치. 80% 이상의 확률로 다 줘요. 아난안 근데 줬을 거야. 니 뭔데 나랑 연락도 안 해다가. 이런 분은 극히 드물어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멋대로 주고 원하는 사람한테 안 주고. 반대로 경렬쌤은 기분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 후배가 달라고 안 했는데 야 가져! 아 이 사람은 합격하려고 이만큼이나 받구나 이런 것도 받구나 나는 못 받네 이런 내 자기 자극력 받으면 좋지. 우리가 얘기하는 참고도 것보다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질문이 뭐였죠? 너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똑같이 나왔지만 안 줬어요. 진짜 왜냐면은 욕심쟁이네. 주는 거 자체가 저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를 해줬지만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뭐 정리하고 적었던 거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 네, 3명 3대1. 네, 보통은 3명 아빠는 아니었어 나는. 그게 압박이 본인은 압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성향이 압박인 사람도 있어. 그렇지. 계속 캐물어가지고 한 분은 그랬어요. 저도. 아니면 반대로 압박을 했는데 본인이 못 느끼는 아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외부에서 면접위원분들을 이제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날의 이제 면접 분위기는 맞아. 굉장히 많이 다른 거. 서로 피하니까 뭐 제 출신 학교에 안 치는 분이 또 올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 한 분만 아 저분이 들어오셨구나 이 정도만 공무원의 뭐 동목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아 그거 대답 제일 잘하셨을 거예요. 진짜. 또 청렴이라 했겠지 또. 아 청렴이래. 공무원 자세보다는 이제 조직 안에 이제 당신이 들어왔을 때 뭐 갈등이 생겼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 단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팔로우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요즘 세상 뭐 리더십을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대두가 이제 좀 요새는 좀 많잖아요. 근데 모두가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갓 들어온 병아리도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덕목 이런 것들에 조금 저는 초점을 사실 맞췄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자체는 질문하기 그 면접자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보편 타당한 선에서 그렇지. 벗어나지 않는 질문들을 답 없는 하시는 질문을 본인 네. 또 모르니까 자꾸 그 대답하다 보면 세상과 합을 조화를 해버릴 것 같아. 정말. 이제 무라일체 그래 경기에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제가 팔로우십이라는 키워드를 딱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때 면접은. 그러면 팔로우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상사가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10일 안에 무조건 덮어야 돼.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0일이 걸린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팔로우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일 안에 덮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얘기하면 근데 유적을 또 파괴하는 행위가 되고 되게 좀 딜레마잖아요. 또 위에 사람 말인데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상사의 명을 어기고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경영쌤하고 좀 반대인데 상사는 저보다 연차도 높고 훨씬 더 많은 이 조직 내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의견을 경청을 하고 제가 따로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체크를 알아보고 근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면접에서 이렇게 과연 이게 정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면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70대 30. 저는 맞아요. 전공이 전공이 70이고 저희가 연구 직렬이기 때문에 비명쌤한테 물어보지 않은 질문들도 어쨌든 한 번씩 몇 개 하는 있긴 것 같긴 한데 하더라고요. 대체로는 네. 똑같고 이 면접하시는 분에 대한 뭐랄까 학설이랄까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뭔가 자기 학설이랑 좀 안 맞는 그런 질문을 하면 그게 대소신껏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분 학설에 따라서 대답해야 될지 그럴 때 좀 고민하지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중용을 지키세요. 그래서 언제나 공자 납셨네, 공자 납셨어. 중용을 지키면서 언제나 사족 달리기 했어. 후회 좀 공허하다고 해야 되나? 후회 이게 그러니까 준비를 되게 100일을 했다면 되게 압박스럽잖아요. 어쨌든 절실한 그렇지. 사람들이 언제부터 자기가 준비했던 거에 한 절반도 사실은 다 표현을 못 하고 나오니까 난 필기만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필기를 딱 붙으면 그 하루만 좋아요. 떨어지면은 다음 거 준비하면 되지라고 바로 돌아설 수 있는데 면접은 또 한 단계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저는 되게 컸거든요. 처음에 저는 진짜 몸이 되게 아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 신을 모셔서 그런 거 신내림 위염도 심해졌고 시험 좀 준비하면서 위내시경도 하러 가고 대장내시경도 하러 갔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진짜 스트레스. 근데 그게 진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 시험 합격하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싹 사라지대. 저는 진짜 예상 바뀐 게 엄청 스트레스 안 받고 수영하고 막 해소하고 할 줄 알았고 저도 약간 이거- 대홍쌤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걸. 폭식 하던데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그 파일을 못 열어봤어요. 옆에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선배 한 분 있는데 좀 봐달라고. 근데 내 번호가 탁 뜨니까 이제 제가 점프를 한번 했습니다. 어디서? 박물관에서? 박물관에서. 그 장면만 딱 기억이 나요. 회사 옥상 조용히 올라가고 혼자서 막 계속 저는 되게 덤덤했어요. 그냥 또 우리랑 또 아, 다른 저- 거 좀 다른 반응이 또 우리가 마지막 남은 건 순서가 아니 또 맨날 우리만 이렇게 들떠 있고 말이야. 그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그 기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합격 날은 자 보고 그냥 됐구나 그 정도 기분이었어요. 약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된 건가? 근데 월급은 뭐 애당초 들어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다 가늠을 하잖아요. 저희가 뭐 연봉제나 뭐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국가직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봉급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큰 것 같아요. 저 대답하면 다 통편집해야 되지 싶은데 일단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칼퇴근한다는 얘기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막 열심히 발굴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뭐 행정 절차도 너무 많고 또 관련해서 부대로 뭐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기어가지도 못하는데 나르라고 하니까 그게 정말 저에게 쇼크였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연습이 없으니까 네. 맞아. 그게 만약에 딱 뭐 1년의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흩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아주 되게 특수한 직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수험서 같은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각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일단은 다 취합을 하고 다 모으는 작업. 그리고 이제 그 정리된 것들을 또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또 재구성을 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고 중요한 주제들을 뽑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또 암기하는 작업. 저에게 이제 12개월의 그 시험 기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개월 반일을 아마 암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15일 동안 문제 풀이하고 그냥 시험 쳤을 것 같아요. 외우고 있지 않으면 이게 바로바로 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 뭐 쟁점을 막 논쟁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연도 외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연도는 전 당연히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디테일을 맞아. 살면 그렇지. 그럴듯해 보여요.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모든 텍스트를 그냥 통째로 그냥 집어먹는다라는 식으로. 제가 8시에 도서관을 가서 7시에 퇴근하고 이제 7시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남은 여분 공부하고 이제 저는 12시 정도쯤에 잤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저녁 먹고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나요. 7시까지 밥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7시부터는 적어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5시간 이상은 한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도서관이 문을 열기 전에 일단 한 6시 한 도서관 50분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점심은 먹는데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그 약간 서식 같은 거 그런 거 우유에 말아서 저녁에 이제 한 10시 40분이 되면 도서관 이제 문을 닫고 정리를 하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한 11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다시 씻고 좀 쉬면은 한 12시 반 정도 되니까 이제 다시 또 한 마무리 공부 한 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한 새벽 한 6시 반 정도 일어나고 저는 이 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장모님이란 어머니만큼 소중한 존재. 제 합격을 가장 기뻐해 준 존재. 그리고 따스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 고마해. 너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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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장이 좋지만은 그때 거기 갔으면 어땠을까? 저에겐 if죠. 만약. 그리고 복수할 겁니다. 그때 힘들었어요. 야 센스 있네. 맞아. 센스 없네. 도서관 6시부터 너 얘기해야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곳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많죠. 그렇지만 이제 딱 한마디만 하자면 사랑합니다. 뭐라고 싶은데? 저 사랑합니다. 똑같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소장님 사랑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